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나머지 정리를 배웠었지.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진짜 이 이름 그대로거든.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리야. 근데 그냥 모든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아니라 어떤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라는 말이 들어가는 정리 관련된 뭐 정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조립제법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리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냥 f 몇으로 구할 수 있다? A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앞에 어떤 숫자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고, 지금 필수 문제 8번에 있는 것도 그 정리의 좀 연장선인데,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fx를 저 2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3x 빼기 2가 됐대.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봐. 있어? 있어 없어? 나머지 정리. 못 써.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저 정리를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내가 항상 뭐 쓴다고 했었어? 뭐 쓴다고? 여기까지 문장 쓰는 방법 알려줬잖아. 어떻게 쓰는 거야? 그렇지. 검산식이야 얘들아. 둘 중 하나야. 검산식 아니면 나머지 정리 둘 중 하나야. 그래서 검산식을 쓰게 되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로 나누었는데 그때 적당한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지금 3x 빼기 2가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런 식이 있어. 우리가 평소에 보던 모양이랑 조금 다르지. 원래 괄호 안에 x가 하나만 있는데 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얘를 저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는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누구지? 2지. 그 2를 이 나누어지는 이 식 있잖아. 여기에다가 x2 한번 대입해 볼래? 뭐가 돼? f 몇이 돼? 그렇지. 4 빼기 3이니까 1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얘가 구하고 싶은 답은 f1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봐가면서 식 같은 게 있으면 식을 좀 써주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미리 써놔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안 돌아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딱 구하고자 하는 거 쓰고 나서 봤더니 fx가 여기 있고 양변에 1 대입해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한번 대입해볼까? 대입하면 몇이 돼? 1 대입해봐. 뭐가 돼 이거? 0이 돼. 날아가지. 그러면 오른쪽에 1 똑같이 대입해주면 누가 돼? 마이너스 그냥 1이구나. 1. 그래서 정답은 그냥 1이야. 별거 없지? 응. 내려가시고 필수 문제 9번. 9번도 똑같이 풀어보자. 뭐야 이거? 그니까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5래.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얘들아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썼을 거야. f 몇이 2가 몇이다 5다.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치? 나누는 식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식 x 빼기 2가 0이 되는 값이 2인데 그걸 대입한 게 나머지인 5다라고 쓰면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나머지 정리 쓸 때 보통 몫은 얘기하지 않거든? 그치?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보통.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굳이 몫의 형태인 qx를 언급했다는 거는 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얘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qx를 사용하라는 뜻일 테니까 검산식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 이해가 됐어? 그래서 fx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5예요.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이 문제에선 조금 더 좋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모양을 준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qx를 0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지 않냐? 그치?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누구야? 그렇지. 그 값을 이 나누어지는 이 식에다 대입한 q-3이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 나머지 몇이래? 3이래.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잖아. 그치? 얘도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네.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누구? 마이너스 3.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최종 답은 뭐다? f? 그치? 이게 답이야.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있잖아. 이걸 안 썼다고 생각해봐. 요걸 안 썼어. 그러면 f-3을 어떻게 구하지? 고민했을 거야. 그치? 근데 내 말대로 이 식을 썼다면 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 수는 있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f-3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돼. 차근차근 쓸 거야. 마이너스 5 곱하기야 이거.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 중이라서 q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5. 근데 q-3을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우리 이미 조건에서 얻어왔어. 그치? 이런 거 다 노리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래서 얘를 3이라고 써주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5로 몇이다? 마이너스 10.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를 풀 건데 밑에 있는 거를 뭘 풀어볼까? 90 아니 3개 지금 다 풀어봐 지금 얘들아. 3개 다 풀어보자. 세 개 다 풀어보세요. 내 책이 어디 갔... 아, 도윤이한테 줬구나. 이게 어떻게 나와요? 어떤 거? 아, 이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 0대 이거 0 만들어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값이 답이잖아. 네. 2지. 0 만들어주는 거. 2 대입하면 4 빼기 3이지. 아, 그거 한 거야 지금. 대입한 거니까 5 곱하기 f2. 답은 f3. 뭐 조건 해석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전까지는 너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힌트 많이 줬다. 응. 정답은 답지가 없네. 답은 이거 20일 거고 답은 1 대입하는 거니까 3일 거고 맞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q 마1 마1 대입하면 마1 2 4 마사? 정답 마사? 나 지금 답지가 없어서 답 이상하면 얘기해. 동그라미 친 게 답이야. 아닌가? 나랑 답 달라? 뭐가 달라? 그 96, 97.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기다려봐.
그러네. 4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안 곱했구나. 플러스 4네. 맞지? 얘는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구나. 나 뭐 한 거냐? 그러네. 잠깐만. 잘 안 보인다. F3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지? F1, 3. 3 구하는 거구나. 그러네. X 빼기 3으로 됐었겠네. 3, 3, 4, 10. 맞지? 맞아? 아이씨. 20, 11, 4가 답이래. 설명 필요한 거 있어? 뭐, 어떤 거? 저거를 네. 그 안쪽에고 쪼개야 돼. 원래 쪼개는 게 맞아.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아마 3이 이쪽으로 올 거야. 마이너스에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게 좋기는 하거든. 이렇게 fx 완성시켜놓고 이거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F3이니까 3 대입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3 대입할 때도 0 만들기가 편해.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좀 편하기는 해. 얘 찾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얘 다 날아갈 거고 3 대입해서 12 빼기 1. 그래서 11.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 정답. 됐나요? 기다려줄게. 난 우리 반 진도 느린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거더라. 우리랑 진도 똑같은 반이 한 번 더 있거든? 걔네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대. 근데 이거 96번 검산식은 썼는데 응.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네. 우리 F3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F3 구해야 되는 거잖아. X 빼기 1이 0 되는 X값 대입한 F3이 정답이거든? F3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너가 쓴 그 검산식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1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한 F3인 거지. 너 F1 구했구나? 됐어?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뭐가 안 되는 거 있어? 왜 책을 여전히 계속 보고 있지? 뭐야? 뭐 도와줄까? 마지막 거 도와줘? 뭐야? 도움 필요한 거 있어? 우선은 넘어갈게 얘들아. 우선 넘어가. 이 두 문제 다시 하고 다시 안 된 사람 다시 뒤로 돌아가. 필수 문제 10번하고 11번을 먼저 하고 진행하자. 자, 다시 나머지 정리. fx를 1차 식인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적당히 나올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때 이 r을 구하는 정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지. 맞지? 이 r이 결국에는 뭘로 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었어? 이 식에서 따지면? f? 몇으로 구할 수 있다? a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 그치? 이거는 이제 얘가 주인공이었어. 얘가 필요해서 저 정리가 나온 건데 지금 하나 정리를 또 하는 게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거야. 인수정리. 이건 그럼 누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리라는 얘기일까? 누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리야? 인수 우리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인수분해에서의 그 인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들아 어떤 다항식이 있어. 뭐 x 플러스 1, x 빼기 3, 더하기 4라는 이런 다항식이 하나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된 식이야, 안 된 식이야? 안 된 식이야. 인수분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다항식에 곱으로만 식이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인수분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수정리라는 거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정리거든? 봐봐. 너네 이 식 있잖아. R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뭐 1이나 2 같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fx는 인수분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R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얘가 만약에 숫자 1이라면 이건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R이 몇이어야 되는 걸까? R이 몇이어야 돼? 몇으로 R이 몇이 되면 얘가 인수분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0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의 어떤 다른 버전인데 나머지가 0이라면 인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지금 요거를 다시 써줄게. R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 나머지 정리에서 R은 FA로 구한다고 했었지. 그치? FA가 0이란 얘기 맞아? 이해돼? 그러면 이거 내가 한 줄씩으로 다시 정리해줄게. 이런 뜻이야. FA를 구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인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인수를 찾을 수 있냐면 얘들아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봐. 이거하고 이게 인수라는 거는 알고 있지. 그치? 이거 인수 맞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 빼기 a 있지? x 빼기 a는 fx의 인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R이 0이라면 여기 옆에 붙어있는 이 식은 얘 인수분해된 식 중에서 하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f에다가 1을 대입했는데 0이 나왔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가 아무리 높은 차수의 식이더라도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1을 있지, 1. 요 1을 기준으로 x 빼기 a 썼던 것처럼 x 빼기 1 얘만큼은 무조건 인수분해했을 때 식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다시 만약에 숫자를 바꿔볼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는데 0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면 fx는 아무리 복잡하고 높은 차수의 다항식이라고 하더라도 인수분해를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x 플러스 3은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이게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 얘를 0으로 날려줘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 뒤에 다재거래한 숫자들이 더 붙게 되면 0으로 만들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정리는 언제 쓰냐? 엄청나게 높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진행할 때 쓰는 정리야.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둬야 돼. 이따 뒤에 인수분해 내용 들어갈 때 요 정리를 다시 쓰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를 살짝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3차식이 있어.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 몰라? 몰라. 지금 몰라. 그치? 중3 버전에서는 몰라. 근데 인수정리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이걸 찾는 거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하나만 찾아봐봐. 누구야? 얘를 있잖아.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딱 하나만 찾으면 돼. 누굴까? 아무거나 대입해봐 숫자. 누굴까? 1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0 되는 x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1이라는 걸 찾았어. 다시 얘기하면 F1이 0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면 fx를 인수분해 한다면 어떤 식을 무조건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x 빼기 1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 뒷식을 정리하는 거는 나중 이야기고 요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그냥 굳이 어렵게 한 건데 다항식 보면 제가 저걸 인수로 갖는다고 했었지. 그럼 인수로 가지면 얘들아 쟤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가 없다.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다 써줄게 얘들아. 그래서 지우자. 이해가 안 되면 식 한 줄만 다시 써줄게. 3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 그러니까 저걸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그 두 놈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뒤에 뭔가 더 곱해서
옆에서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내 알바 아니고 얘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누굴 대입해도 0이 되더라. 2를 대입해도 누굴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0이 되더라가 결론이야.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뭐가 돼? 한번 얘기해봐. 계산 12 4A 2B 12 맞아? 이걸 대입해도 0이 되고 3 대입해볼게. 3 대입하면 제곱에 3이니까 27 제곱해서 A 붙이면 9A 3 대입하면 3B 12 이것도 0이 됩니다 라는 뜻인 거지. 결국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A, B 값이 여기서의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그냥 인수 정리인데 그냥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밑에도 똑같아. 이건 안 풀고 넘어갈게. 밑에서 연습할 거야 너희들. 자, 다항식을 저걸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그냥 인수 정리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검산식을 한번 써주면 돼. 더하기 bx 빼기 2. 제가 제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냥 이런 뜻이네. 이걸로 나누었을 때 적당한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 안 쓸 거야 이런 뜻이야. 됐지? 그럼 이거 풀 때 내가 뭐 하라 했어? 이런 모르는 식이 있을 때 그 옆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의 도움을 받으라 했었지. 누구하고 누굴 대입하라는 얘기였을까? 양변에? 1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1 한번 대입해볼게. 쪽쪽쪽 대입하면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 얘도 0이란 얘기고. 맞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8 빼기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또한 0이었단 얘기야. 됐어? 요거 연립하면 끝. 이해됐어? 밑에 있는 거 문제 풀어봐봐. 그리고 다 푼 사람들은 앞에 거 못 풀었던 거 다시 돌아가서 풀고. 응? 이거 분수예요? 분수야, 분수. 분수 맞아. 분수 대입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답지가 없어서 답만 잠깐만 볼게. 아이고. 도와줄까? 오, 야, 마음에 든다. 어떤 거 도와줄까? 보고 있길래.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응. 이거를 얘가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런 뜻이야.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아마 인수분해가 몇 개로 될 거 아니야. 여러 개의 그 식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그 두 개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뒤에 뭔가 더 붙을 수도 있거든. 아무래도 3차식이다 보니까 이거 두 개만으로는 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뭐 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A하고 B 값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항상 식을 두 개를 찾아야 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가 만약에 QX라고 하면 얘를 이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얘도 모르는데 얘까지 모르면 엉망진창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얘라도 좀 없앨 수 있게 얘하고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2지. 그 양변에 2를 대입을 해볼게. 2 대입하면 2 세제곱하니까 8이고 8, 3, 24가 되지. 2 대입하면 4에 2 되지. 2 대입하면 2b 되지. 12지. 2 대입하면 얘 때문에 다 날아가지 0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식을 하나 만들게 돼. 됐어? 두 번째도 똑같아.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3이지. 그럼 3 대입해서 이제 쭈쭈쭈쭉 써서 얘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립해서 나오는 A, B 값을 답으로 썼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말이 살짝 바뀌었는데 똑같은 문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자체가 얘를
이거랑 적당한 목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나머지는 쓰지 않겠다는 뜻이야. 0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도 이 식이랑 같은 형태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1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도 대입했던 거야. 이해가 됐어? 응. 이게 끝이야. 아, 겁난다. 이거 설명하려니까. 천천히 풀어봐, 우선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 거야.